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 10 시작합니다. 주중반을 지납니다. 수요일입니다. 뉴욕 증시는 좀 약했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 증세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에 비하면 우리 증시는 나름 선방하는데요. 어제도 생각보다 깜짝 올랐고요. 오늘도 미국 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조금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를 좀 기점으로 해서 정말 카카오 네이버, 특별히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 고통이 많은데요. 다행스럽게 좀 반등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규제에 대한 우려는 끝이냐? 네, 뭐 아직은 아닌 거죠. 요거는 이제 국정감사가 언제까지 끝나느냐 요걸 봐야 됩니다. 국정감사가 10월 1일부터 21일까지거든요. 국감에 또 이제 불려나가고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을 겁니다. 일정을 좀 그렇게 잡으시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추석 지나고도 이제 성장주는 힘을 좀 잃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가치주, 경기 관련주들이 화학이나 철강, 조선 이런 게 좀 움직이잖아요.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오늘도 다양한 시장 이슈들, 종목 이야기, 종목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탐구는 1+1 종목입니다. 수익 펀치로 가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한상혁의 수익 펀치 되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한상혁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과장님과 우리 두 종목 알아볼 텐데요. 추격주와 눌림주 각각 무엇을 주셨을지 열어보겠습니다. 추격주는요, 중형 슈퍼커패시터 적용처가 다변화되고 있다. 비나텍 기대해보자라는 타이틀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볼 거고요. 눌림주 열어보죠. 와, 오랜만이네요. 신성통상 이야기입니다. 오늘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인데 열어보죠. 비나텍부터 가겠습니다. 연료 전지 관련한 종목인데 요즘에 이 비나텍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 슈퍼커패시터 계속 같이 나오거든요. 슈퍼커패시터가 뭔지도 사실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격주로 비나텍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나텍은 작년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인데요. 탄소 소재를 활용을 해서 이 슈퍼 커패시터라는 제품과 연료전지 스택의 소재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수소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이 슈퍼 커패시터가 뭔지 봐야 되겠죠. 이 슈퍼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리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고속 충방전이 가능하는 부분이 있으나 저장 밀도가 원체 낮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해서 이게 가전기기 백업용 전원에 주요 쓰이고요.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활용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풍력에서는 안전한 작동을 위해서 날개의 회전 속도를 제어할 때 쓰이기도 하고요. 24시간 운영되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장비들이 셧다운되면 안 되겠죠. 해서 셧다운 방지를 위해서 예비 전원 공급 장치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단시간 내에 고출력을 낼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2차 전지에서는 보조 전원 장치로도 많이 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앤 마켓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슈퍼커패시터 규모는 2027년까지 1,7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성장 속도는 매년 25%에 가까운 성장세를 달성해야지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나텍은 중형 슈퍼커패시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서 현재 월간 생산 능력이 본사가 한 800만 개, 베트남 법인이 한 1200만 개 정도 수준인데 최근에 또 증설을 통해서 시장의 요구에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 수소 연료전지 스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막 전극 집합제라고 불리는 MEA입니다. 비나텍은 스택의 핵심 부품인 이 MEA와 촉매, 지지체 등을 함께 제조하고 있고요. 현재 건물용 연료전지 향으로 이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는 드론이라든지 지게차 등 연료전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적용처가 많아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비나텍은 MEA 수요 확대를 위해서 슈퍼 커패시터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캐파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30만 장에서 2024년에는
400만 장 규모로 증설을 계획하고 있고 생산 단가 역시도 지금보다도 60% 이상을 절감할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 로드맵, 그린 뉴딜, 탄소 중립 등 각국의 우호적인 정책으로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상하프론테크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높은 안정성을 인정받으면서 높은 성장성을 인정을 받으면서 수소 관련 종목들의 멀티플이 크게 확장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비나텍 역시도 추가적인 멀티플 확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7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4,000원입니다. 연초의 가격을 상반기 내내 다 반납했다가 정말 신기하게 하반기 시작하자마자 또 상반기에 반납한 가격을 회복하고 있는 비나텍입니다. 목표 주가 7만 원 설정해 주셨어요. 비나텍, 비나이다 제발 올라가길 저희 지켜보죠. 자, 추격주였고요. 눌림주는 앞서 신성통상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두 종목 다 약간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 상대 강도가 더 센 종목들입니다. 오늘 장 신성통상은 한 2% 정도 내리고 있는데 이 종목 하면 탑10 많이들 떠올리시죠? 네, 맞습니다.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1968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류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말씀하신 탑10을 비롯해서 지오지아, 올젯 이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표 SPA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탑10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일 갈등이 예전에 촉발됐을 때 일본의 유니클로의 반대급부로서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유니클로의 매출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에 탑10의 이익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최근에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시장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대통령 역시도 어제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2차 접종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0월 말로 계획되어 있던 전국 및 70% 2차 백신 접종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시기도 했습니다. 해서 우리도 10월 말, 11월 초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체계에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좀 기대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축구 경기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축구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아예 완벽한 일상으로 전환을 선언하기도 했고요. 결국 우리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일상으로 복귀 그리고 의류 소비의 증가 등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의류 OEM 업체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생산 거점을 베트남을 좀 두고 있는데요. 신성통상도 마찬가지고요. 7월 말부터 이게 베트남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제 봉쇄 조치가 취해지면서 많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베트남 역시 백신 접종률을 최근에 좀 올리고 있고 이달 말이면 주요 도시의 도시의 봉쇄 조치들이 해제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우려가 해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다른 OEM 업체들도 있는데 신성통상을 고른 이유는 이 신성통상의 차별화된 영업 전략에 있습니다. 많은 의류 업체들이 그동안 온라인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었을 때 신성통상은 오히려 오프라인 유통을 강화했거든요. 코로나 기간에 진짜 많은 의류 매장이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신성통상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탑10과 탑10 키즈는 오히려 매장 숫자를 늘렸고 작년에만 112여 개의 매장을 신규로 오픈을 했습니다. 만약에 리오프닝이 선언이 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 공을 들인 신성통상의 영업 전략이 크게 먹힐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2분기 영업이익을 33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1분기 대비해서 3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통상적으로 의류업체들의 성수기가 4분기인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올해는 연간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PER이 한 5배, 6배 정도 내외인데 다른 의류업체들이 한 10배 내외에서 평가를 받는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 매력이 좀 있죠. 목표 주가 5,200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지난 저점 수준인 3,500원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통상, 그래서 또 탑10 퀴즈 매장이 많이 주변에 보였었군요. 오프라인 쪽에서 이 영업을 강화해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리오프닝 기대를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 5,200원 잡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꾸준하게 AS 함께 나갈 테니까요. 시청자분들 같이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유한타증권의 한상혁 과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